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돈봉투 살포 송영길 구속. 강제 수사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종 수혜자이자 또 정점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겁니다. 송 전 대표 역시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그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의원회 간 압수수색도 당했죠.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소환 조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후폭풍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의 정점에는 당시 당 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이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현역 의원인 것으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지난 겨울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켰죠. 이 영장을 기각했던 그 유창훈 판사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요?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죠. 자, 차명폰을 사용했고 이른바 깡통폰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또 PC 하드디스크 가봤더니 미리 교체해놨고 이런 점들이 송영길 구속의 결정타였다. 자, 깡통폰 검찰에 제출하고 하드디스크 바꾸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의도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바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위장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어제 유 판사는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요.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를 회유한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썼던 휴대전화는 폐기하고 산지 일주일가량 된 이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그리고 차명폰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고로 검찰이 지목했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작년 11월 교체됐고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선제적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 증거인멸 아니다. 깡통폰이라고 해도 핸드폰 누구나 다 바꾸지 않느냐 이러면서 특히 증거인멸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럼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 증거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부터.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자, 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 판결을 내린 유창훈 판사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인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판사예요. 예. 솔직히. 예. 근데 그런 판사마저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 범죄 혐의의 소명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투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 봉투를 받아서 돌렸다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는데 어제 보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돈 봉투 사건의 종범인 윤관석 의원이 재판장 앞에서 선처를 빌고 있는 이 마당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막 물병 던지겠다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철퇴가 내려진 것 같고요. 이제 구속이 된 만큼 이 과정에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외에 지금 먹사연을 통해 받았던 불법 정치 자금 같은 경우도 거액이다라고 어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 부정부패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돈봉투 사건만큼은 특히 이게 정치인들에 의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되어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양문석 의원님,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한 24년인가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생명도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현 정권의 성격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 그 프레임 속에서 이 판을 읽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 제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지기반이 탄탄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파렴치범이냐, 안 그러면 정치적 희생양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유튜브 개설하고 한 3개월 됐는데 16만이 넘어가는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정치적 그 지지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파렴치범이냐, 안 그러면 정치적 희생양이냐,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 받는 탄압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지지자의 시선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정치적 희생양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송영길 지지자들의 그 기본적인 인식들을 그 비추어 보건대 충분히 정치적 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송영길로 그 이미지화하면서 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훈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훈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 전화 녹취는 검찰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핸드폰 안에 있었었거든요. 이 현안에 대해서 그 전화 녹취는 수만 건이죠. 그리고 언론 그 처음에 JTBC 그다음에 TV조선이 인용하기 시작했던 건 아주 극도의 제한적인 내용들만 그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수만 건 중에 제한적인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뭔가 레코드판 튀는 것처럼 툭툭 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죠. 예, 강승규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고 만시지탄입니다. 그동안 송 전 대표의 구속 앞뒤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586 그 정치인의 후한무치, 위선 이런 부분에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신지탄이지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진실에 대한 규명이 시작되었고요.
저도 이제 그 어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보면서 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까? 우리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속되는 거 보면 사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로또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조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 다시 한번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불구속이고 지금은 구속이냐? 그때 이재명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이라든지 백현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요? 의정 교사 혐의 등이 분명히 소명이 되었는데도 영장이 같은 영장 전담 판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국민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이제 방향입니다. 근데 송 전 대표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 유창훈 판사한테 뭐 탄원서도 올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요. 이 이재명 친위대라고 불리는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집단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용 판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수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수혜자는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송영길 전 대표겠죠.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안 받았대요. 이 전화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운명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현재까지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이거 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명단을 공개했고요. 그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찰은 돈 봉투가 뿌려진 장소가 어디냐? 지금 외통이 회의실 옆이다. 뭐 이러면서 장소도 지금 특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를 앞둔 그 상황에서 돈까지 뿌려지는 게 나왔습니다. 명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래픽 화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온 건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서 이름을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돈 봉투 수수 같은 경우는 아마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보통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준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을 때는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아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조금 결이 다르지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에 1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돈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 그리고 또 강내구 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재판부가 이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돈 받은 사람들의 유무죄 혐의도 좀 갈리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좀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다른 세 사람에 대한 조사와 뭐 진술 등을 듣고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까지는 추정이죠. 이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뭐 불구속 기소 정도로 보이는데 기소하고 재판 가려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까요?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총선 이후에 나올 텐데 이제 정치적 공이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돈 봉투 받았다고 알려지고 리스트가 공개되고 재판에까지 이제 갈 것이 예상되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총선 끝나고 1심에서 돈 봉투 받은 걸로 유죄 나오면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보궐선거해야 되고. 그렇죠. 사법적인 공은 시간이 총선 이후로 좀 밀리겠지만 총선 국면에서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당사자들 얘기도 하죠. 아니 외통위 회의실 위원장 옆방에 간 게 그게 돈 받은 거에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거 뭐 당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어떤 선거에든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작은 흔적이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정당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돈봉투 사건 8개월 만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구속시켰는데 이 8개월 동안 그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심을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시선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이 왜 검사 독재 정권이냐? 검찰에 의해서 정치 개입의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이 출소한된다. 이게 악재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더 결집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외려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양문석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승규 수석께서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것까지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분들 지역구 같은 경우엔 민주당 의원도 현역이지만 뭐 다른 이제 같은 당에서 나도 여기 정치 한번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지난번에 최강욱 사건이 그런 교훈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은 해요. 같은 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송영길 의원 송영길 대표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교체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구태 정치가 만연했던 여의도 문법에서 정말 5천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혁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586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경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한 행동은 무오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또 내노란불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아주 분노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의 구태 정치에서는 혐오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